안녕하세요. 스테레오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29번째 시간 일반화 선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형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언제? 정규분포가 아닌 자료, 주로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할 때 종속 변수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 바로 일반화 선형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Q&A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몇 가지 한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히 한번 보죠. 네, 여기 GLM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세 집단에 따른 뇌 활동, 종속 변수가 뇌 활동이고 독립 변수가 그룹이네요. 그룹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뇌의 부위에 따라서 전두엽, 후두엽, 집단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검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각 뇌 영역별로 전두엽에서 한번 분석하고 후두엽에서 한번 분석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차례대로 보면 여기까지가 estimate, 이제 B라고 표시하고요. 이렇게가 지금 SE 값.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만큼이 T 값. 그리고 여기가 P 밸류 이렇게 나옵니다. GLM으로 분석을 하면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회귀 분석처럼 나옵니다.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 상수. 그 다음에 독립 변수에 B, S, E, 베타, T, P. 여기 회귀 분석표죠. 독립 변수 개수만큼 늘어날 거고요. 늘어날 거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GLM에서는 베타가 없습니다. 베타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똑같냐? 이렇게 나온 거죠. 베타만 없을 뿐이지 마치 뭐하고 똑같냐? 회귀 분석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 B. 지금 현재 독립 변수가 그룹으로 되어 있고 이게 A, B, C의 세 그룹입니다. 세 그룹이에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면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냐? 더미로 만들어줘야죠. GL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하고 C가 나와 있어요. 그룹 B, 그룹 C가 있으니까 요게 레퍼런스. A를 레퍼런스 기준으로 B, C를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그럼 결과를 보면 유의하게 나온 것이 요게 유의하네요. 자, 요거는 5.30의 2-15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미는 뭐냐? 앞으로 0이 15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요막 이렇게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냐? P-밸류가 0.00보다 작죠? 유의한 거죠. 그러면 결국 그룹에 따라서 Y, 뇌는 뇌 영역의 활동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룹으로 더미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B 집단이 A 집단보다 B 값이 부호가 플러스죠. 높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회귀 분석이나 GLM에서 더미 변수의 해석을 할 때는 이벤트는 레퍼런스보다 Y가 B이다. 이게 더미 변수 해석의 기본 테크닉입니다. 그럼 이벤트는 B 집단은 레퍼런스 A 집단보다 Y가 종속 변수가 B이다. 중요한 건 부호 플러스, 그러니까 높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어저스트하고 비교기 때문에 유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본페로니 커렉션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본페로니 커렉션을 할 때는 지금 현재
A 그룹 B에서 C에서 A 대비 B, A 대비 C를 봤죠.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그러면 B하고 C 사이 차이는 안 봤어요. 현재 만약에 요거까지 본다라고 레퍼런스 바꿔 좀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B하고 C의 차이는 관심 없다. A하고 B, A하고 C만 관심 있다. 라고 하면 본편의 커넥션은 나누기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볼까요? 사스를 이용해서 플락 GLM을 이용합니다. 식사 패턴, 독립 변수가 되고요. 혈액 수치, 예, 종속 변수, 각 평의 트렌드를 이루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P4 트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GLM이 아니라 GLM보다도 지금 현재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에요. 이게 세 집단 이상이 나와요. 세 집단 이상.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정규성을 만족하면 무슨 분석을 한다? 아노바를 하죠. 물론 회귀 분석도 가능합니다. 회귀 분석도 가능해요.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면 뭐 하죠? 비모수 검정하죠. 프루스칼 와일스라는 비모수 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변수가 서열 척도다 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학력에 따른 종속 변수의 차이를 비교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노바죠. 정규성을 만족을 못해요.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니까 뭐를 하느냐? 비모수 검정의 크루스칼 왈리스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초졸에서의 독립 종속 변수의 평균이 3.7, 4.4, 4.7, 4.9 이런 식으로 나왔다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종속 변수까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커지는 경향을 보고 싶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 트렌드 아나리시스 라고 P4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에서 얻어진 P값을 트렌드를 보는 P값이다라는 얘기예요. 차이를, 그러니까 아노바나 비모수 검정인 크루스칼 와일리스는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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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얘네들까지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트렌드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트렌드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P4 트렌드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때 쓰는 분석은 여기 있네요. 용키어 톨프스트라라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비모수에 있는 거예요. 비모수에 있는 겁니다. 아노바에 있는 거, 그 GLM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크루스칼 왈리스를 이용하여 굵간 차이를 비교를 한다. 일별량 검증 결과가 최종 결과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P밸류는 알겠습니다. B값이 표시되지 않고 F값만 나오는데 B값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요거는 GLM으로 분석을 해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B값이 나옵니다. BSETP가 나옵니다. BST 값 나옵니다. 크루스칼 왈리스로 하게 되면 그냥 비모수 검정이기 때문에 P밸류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동일한 데이터로 크루스칼 왈리스를 분석한 결과와 GLM의 분석 결과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형태에 맞춰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는 비모수 아노바 형태라고 하면 굳이 GLM 안 하고 비모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여기 볼까요? 분석, 일반 선형 모형, 일별량.
분석 일반 선형 일반 여기에서 이 SPSS 얘기네요. 분석의 일반 선형 모형 일별량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분석은 아노바와 안코바입니다. 안코바입니다. 이건 GLM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석한 거는 다른 영역 공변량이 넣었다. 역시 이 경우에 쓰는 분석은 안코바입니다. 안코바고요. 일반 선형 일별량 다별량의 차이. 기본적으로 일별량 다별량은 종속 변수의 차이예요. 통계학에서 별량이라는 용어를 쓰면 주로 종속 변수에 붙이는 용어입니다. 일별량이라고 하면 종속 변수가 하나, 다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은 아노바, 안코바가 되고요. 코베리에이트를 넣으면 안코바고요. 코베리에이트 안 넣으면 아노바예요. 독립변수를 하나 넣으면 1A 아노바고 2개를 넣으면 2A 아노바예요. 다별량은 마노바와 만코바입니다. 사후 분석 검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 사후 분석은 아노바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아노바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코베레이트를 넣으면, 즉 안코바가 되면 그 코베레이트의 영향력을 보정한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후 분석은 코베레이트라든가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효과 분석이에요. 그 독립변수 자체의 영향력만 보는 것이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보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코바와 같이 코베레이트 보정이 된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후 분석이 아니라 어디 검정? 대비 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테스트라고 합니다. 잔차 검정 시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잔차의 등분성 검정 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GLM입니다. SPSS 매뉴얼로 따지면 분석의 일반 선형 모형이 아니라 일반화 선형 모형입니다. 일반화 선형. 일반 선형 모형은 리니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석 결과가 좀 다릅니다. 분석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요? GLM 리피티드 메저와 릴라이어블리티 아널 리피티드 메저라고 하는 것은 반복 측정이라는 얘기죠. 반복 측정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입니다. 반복 측정한 분석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근데 GLM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는 거고요. 근데 조금 이상하네요. 조금 내용 볼까요? 인터 오브젝트 베리어블이나 예.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의도하고 정확하게 의미가 좀 혼동이 되어 있는데 측정자 내 측정자 간의 베리에이션 변동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정자 내 일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의 일종이에요. 신뢰도의 일종이에요. 신뢰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거하고 이쪽으로 쓰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연속형 변수일 때는 ICC, 인트라클래스 콜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건 GLM하고 관계는 없네요. 다른 GLM 독립변수인 악력 있고
종속 변수의 근골계 증상 유무. 그러면 yes, no로 돼 있겠네요. 이분형 변수. 독립 변수, 이거는 연속형 변수. 요것만 보면 무슨 분석이냐? 로지스틱이죠. 요거 보면 로지스틱 분석입니다. 악력은 연속 변수로 나옵니다. 코베레이트로 연속 변수입니다. 예, 코베레이트 주겠다는 얘기고요. 원래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보기 위한 조사이지만 일별량 선형 모형 항의 종속 변수를 악력으로 놓고 팩터를 근거를 유무로 해서 코베레이트 우리 점수를 지정해도 되는지요?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다라고 하면 뭐 가능하겠지만 메인 독립 변수가 악력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 놓고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볼까요? 여기서 이제 좀 이 얘기는 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GLM이 통계학에서 원래 GLM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형 모형, 약자로 GLM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너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게 나왔어요. 일반화죠. 얘도 GLM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얘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 선형 모형 GLM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일반 선형 모형 GLM에 해당되는 분석 기법들이 뭐냐? T-테스트, 아노바, 안코바, 리피티드 메자 아노바,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GLM, 일반 선형 모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화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부터 그럼 일반화와 일반, 화자라는 말을 하나 더 차이가 생겼죠. 여기에서 혼동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얘를 GLM이라고 하는 제너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이렇게도 썼었어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돼서는 한 2010년 정도 이쯤 돼서부터는 여기에서 제너럴 리니어 모델에서 G를 생략을 시켜버린 거예요. 생략을 시켰어. 여기서 제너럴이라고 할 때 이 제너럴에서 일반이라는 단어는 뭐냐?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제너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때 이 말은 정규 분포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제너럴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그 다음부터 뭐냐? LM이라고 쓰고요. LM이라고 쓰고요. 제너라이즈드는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고 특정한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가 돼요. 특정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걸 빼고 얘를 GLM이라고 썼어요. 여기 보시면 옛날 질문이네요. 옛날 질문인데 요때 당시에 GLM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요 GLM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GLM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LM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보죠. 농촌 노인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종속 변수가 인지 기능이네요. MMSE 했네요. MMSE로 유명한 도구입니다. 했고 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 취업, 소득 수준, 학력 이런 변수들이 독립 변수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음주, 흡연, 영양 상태 얘네들이 사용이 됐어요. MMSE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요거를 만약에
인지 기능이 정상이다, 인지 기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종속 변수가 MMS나 MMPI나 그다음에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컷 포인트를 잡아서 0과 1로 만들어 주잖아요. 0은 정상. 이런 인지 기능이 부족하다. 또 우울일 경우는 0은 정상. 이런 우울하다. 이렇게 되면 요거의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올 거냐 따져보면 대부분 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랜덤하이즈하게 조사를 했을 때 이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우울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세에서 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을 조사했다. 이랬을 때 이 19세에서 64세인 사람들 중에서 우울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 넘을까요? 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인지기능을 조사했다. 그 어르신들 중에서 인지기능이 부족하신 분들이 10%가 넘을 거냐라는 거죠.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벌써 나오는 것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심각한 인지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10%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N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몇백 명 이상, 몇천 명이 나오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 200명처럼 작은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왜? 200명에서 10%면 얼마죠? 20명밖에 안 돼요. 그죠? 즉 만약에 이 인지 기능 중에서 190명은 정상이고 180명은 정상이고 20명은 인지 기능이 문제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도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올 거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n이 크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n이 작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종속 변수를 뭘로? 그냥 연속형 변수를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울 점수나 MMSE 점수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0점부터 예를 들어서 뭐 몇 점 있겠죠? 따져보면 이 점수의 분포는 어떤 형태를 띠냐? 이런 형태를 떼요. 정규분포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라이트 스큐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료. 그래서 종속 변수가 정규분포가 아니죠. 이럴 때 뭘 쓰느냐? 이때 GLM을 쓰는 겁니다. 이때 GLM을 쓰는 거고요. 근데 MMSE 같은 경우 점수죠. 점수입니다. 점수일 때는 이걸 뭘 쓰냐? 감마분포. 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감마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MS를 봄중에서 연속형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앙코바 지름 중 어느 방법이 나올까요? 정규성을 만족을 하면 앙코바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정규성 만족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GLM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0에서 30점 중 0에서 30점 중에서 평균이 25점에서 레프트 스큐 되어 있다? 요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요렇게 나온 자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라이트 스큐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라이트 스큐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큰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치우쳐졌다는 개념이 이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라이트 스큐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건 레프트 스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 자체로만 따져보면 진짜 이렇게 되는 이제 말의 용어상의 이제 문제인지는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이트 스큐 되어 있다. 아까처럼 라이트 스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마 분포로 GLM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마 회귀 분석하면 된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레프트 스큐 되어 있다. 이런 자료일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로그를 취해주면 이 로그 취한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한 50% 정도 돼요.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정규분포가 될 가능성이 50% 정도 돼요. 그러면 종속 변수를 로그를 취한 상태로 앙코바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50%는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50%는 정규분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레프트 스큐 되어 있는 자료의 50% 정도는 로그를 취해도 동일한 레프트 스큐 되어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땐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최소점이 0점이고 최고점이 30점이에요. 30점이에요. y값이 0에서부터 30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31에서 y를 빼주세요. 그러니까 최고값에서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31에서 0을 빼니까 31이 되겠죠.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그죠? 30에서 빼주면은 이제 0에서 30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근데 31에서 1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감마 회귀 분석하시면 됩니다. 감마 회귀 분석하시면 돼요. 주의할 사항. 해석을 할 때는 역시 어떻게 돼요? 다시 역산시켜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역산시켜요. 왜냐하면 원래 y 값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문제가 있다. MMS가 값이 높을수록 인지 기능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했는데 요 역산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낮을수록 문제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값이 구할 일이 있으면 혹시라도 평균값이 얼마가 나왔다. 요걸 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30이 나왔다라고 하면 원 단위로 환산시켜야죠. 30을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되냐? 원 단위로는 평균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최고값인 30에서 안 빼주고 31에서 빼주느냐라는 걸 생각해 주게 되는데 지금 제가 감마 회귀 분석을 한다고 했었죠. 감마 분포를 쓰는데 이 감마 분포는 요 값이 0보다 큰 값이에요. 0이 있으면 안 돼요. 0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고값을 잡아준 겁니다. 만약에 그럼 원 단위가 원래 로우 데이터 자체가 0에서부터 30까지 나온다. 0값이 있었다라고 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치죠. 그럼 0인 값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감마 회귀 분석을 하시면 GLM을 감마를 돌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있는 0인 값들은 삭제가 돼서 분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독립 변수 있고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포돼 있어요. 그러면 감마 분포로 돌리면 감마 회귀 분석을 돌리면 0은 제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 데이터는 분석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분석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플러스 1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상태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평균값 등을 계산할 때만 어떻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될 것 같네요. 또 한번 볼까요? 또 뭐가 있는지. 여기 이 정도 때 질문이라고 하면 이때의 GLM이라고 생각을 하면 GLM이 아니라 LM일 가능성이 높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한번 볼까요? 수술한 환자의 수술 전 수술 후 1에서 3개월, 6개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요인들을 관계가 보고자 합니다. 환자의 어떤 설문지 값의 변화가 유의하는지, 즉 성별, 위치, 부작용. 이게 종속 변수 같네요. 얘가 종속 변수 같아요. 얘가 종속 변수 같은데 종속 변수가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측정한 자료인 것 같아요. 질문의 의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반복해서 측정을 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리피티드 메저입니다. 리피티드 메저. 반복 측정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 측정 자료의 분석은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 그다음에 리니어 믹스드 모델. 그다음에 제너라이즈드 리니어 믹스드 모델. 제너라이즈드 에스티메이티드 이퀘션. 이렇게 네 가지 분석 방법이 가능합니다. 각 10점별 점수는 설문지 근데 설문지 점수는 1, 2, 3, 4 리커드 쪽도 되어 있고 1에 0점, 2에 33점, 100점으로 환산해서 스코어를 기입했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요 값들은 0에서 100점 사이의 값들이 나오는 거네요. 그 설문지에서 원래 설문지 그대로 무방할 거 생각합니다. 예, 무방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절대감 가 차이가 유의한지 이걸 보고자 한다면 LLM의 두 그룹 종속 독립 변수가 요건가 보네요. 부작용이 있다 없다. 일단 정규성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정규성을 만족하느냐 만족을 못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요 자체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해서 정규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게 메인 변수다라고 하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 얘는 통제 변수로 코베레이트로 통제하시면 됩니다. 코베레이트로 통제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킨 바는 리니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와 LLM, GLLM, G2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정규성 조건을 만족합니다. 얘는 정규성이 아닐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닐 때 사용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정규 분포는 네 시점 모두에서 정규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네 시점 모두에서 각각의 데이터 정규성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고요. 메인 독립 변수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남녀인지 부작용인지. 어쨌든 원칙적으로 정규성은 모든 시점에서 정규성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LLM 같은 경우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와 같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와 같은 분석. 반복수가 있어요. 물론 반복이 없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반복수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반복수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와 LLM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리피티드 메저 LLM은 랜덤 이펙트 별량 효과 모형이라고 합니다. 별량 효과 모형 또는 집락 추출. 한 디자인일 때 LLM을 사용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LLM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만 보면 집락 추출한 건 아니고요. 집락 추출한 건 아니고 랜덤 이펙트 변수라든가 랜덤 이펙트 모델을 사용할 이유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뭘 쓰는 것이 좋냐?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사용하는 거고요.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면 뭐 하면 되냐? G를 하시면 됩니다. G를 하시면 됩니다. 중심권 정리 요 얘기는 이제 저희 강의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몇 번 나왔었는데 30명 이상이라고 해서 정규분포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극한 정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심극한 정리는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연속형 변수고요. 연속형 변수. 여기에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할게요. 모집단이.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뽑아요. 그럼 여기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 데이터가 있고 얘네들이 평균이 x바예요. x1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40명이다 라고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정균포 된다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중심극한 정리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새로운 표본을 또 뽑아요. n이 40인 새로운 표본을 뽑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이 또 있겠죠. 또 뽑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요. 그러면 이때 평균들만 모아요. 이 평균들의 분포가 정균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균포가 된다. 그럼 왜 중심극한 정리다라고 했냐면 센트럴 리미트 시오리엄이라고 해서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정균포다라고 하면 요게 정균포라고. 정균포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정균포라고 하면 여기가 평균이죠. 그 평균은 뭐예요? 그 데이터의 중심이 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평균은 그 데이터의 중심, 대표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이 몇 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 n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n이 어떻게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뭐라고 합니다? 극한이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죠. i개가 무한으로 갈 때, 중심이 계속 무한으로 가면 얘가 뭐냐?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중심극한 정리예요.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는 이 표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본을 여러 개 뽑았을 때 이때 여기 n이 몇 개 이상이 되냐? 30개 이상이에요. 30개 이상. 즉 표본 평균들이 30개. 표본에 있는 데이터가 30개 이상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균들이 30개 이상이 되면 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이게 좀 많이 잘못 알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말은 이제 해당되지 않고요. 총 n수가 160명이라고 해서 중립관 정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규성 검정하셔야 됩니다. 중립성 검정해야 됩니다. 중립관 정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서 GLLM, GE에 대해서 알게 되고 GLM보다는 GE를 더 많이 써. 예, GLM 아까 이야기했듯이 RM 아노바, LLM, GLLM, GEE가 있는데 여기 두 개는 LLM이죠. 요거는 정규성 만족하고 얘는 정규성 만족 못할 때 쓰는 거. 결국 LLM이나 GLLM은 뭐냐? 둘 다 LLM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LLM을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이 LLM을 베이스로 할 때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랜덤 이펙트 모델이거나 집락 추출한 자료일 때 사용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정규성 만족하고 얘는 정규성 만족 못하는 거죠. 그때는 GE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로우 데이터가 1에서 4, 1에서 7 되는데 리커드 척도로 쓰면 리커드 척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서열 척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서열 척도인데 이 서열 척도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순서형 척도를 놓고 분석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리커드 척도 자체는 5점 척도 이상이 되면 연속형 변수 취급해서 분석을 합니다. 연속형 변수 취급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노바하고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리커드 척도로 되어 있는데 5점 척도가 아니라 3점 척도다. 0, 1, 2.
또 조금 더 확장해서 4점 척도다. 0, 1, 2, 3, 4. 요 정도까지다라고 하면 순서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되느냐? 이 그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가 트렌드가 있어야 돼요. 트렌드가 없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게 없으면 나중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나중에 가면 순서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트렌드라든가 평행성 검증에 문제가 생기면 다항 로지스틱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5점 척도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냥 연속형 변수 취급해서 정규성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중립관 정리가 아니라 그냥 정규성 검증을 했어요. 정규성 검증을 했더니 정규성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규성이 아닌데 분포를 모양을 봤어요. 분포를 모양을 봤더니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래요. 정균포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그런데 정규성 검증을 했더니 정균포는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이때는 선형이라는 거 두시면 됩니다. 선형을 놓고 돌리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질문이 뭐 있을까요? 시간은 GLM이었는데 GLM 자체에 관련된 질문 사실 별로 많이 없네요. 너무 옛날 질문이라서 한번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볼까요? 연속형 종속 변수에 대해 확인해서 GLM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독립 변수는 인구상항 벡터, 세 가지로 됐고, 위계적 회계 분석 같이 GLM 할 때도 위계적 투입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GLM도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얘는 기본은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어. 단, 얘는 정규분포일 때 쓰는 거고, 얘는 정규분포가 아닐 때 쓰는 겁니다. 아닐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계적 분석도 가능하고요. 매기 효과나 조절 효과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위계적 투입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종속 변수를 정분포를 하지 않고 0을 포함하면서 0에 많이 치우친 분포. 예. 이런 형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0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감마 분포 사용하시면 되고요. 감마 분포 사용하시면 되고 종속에 2를 더해줘. 예. 잘하셨습니다. 1단계에 인구상의 특성 변수를 넣고 2단계에서 디지털 관련 특성 넣고 3단계에서 건강 관련 특성을 넣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네, 동일하게 위계적 회귀 분석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GLM을 돌리게 되면 R제곱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R제곱은 회귀 분석에 나오는 값이에요. GLM에서는 R제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면 스텝 1의 R 스퀘어 얘를 가지고 이걸로 모형에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GLM에서는 R 스퀘어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 카이 스퀘어 통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델타 카이 스퀘어 값과 델타 DF가 나옵니다. 그죠? 요 카이 스퀘어 값의 차이, DF의 차이, 카이 스퀘어 차이, DF 차이.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GLM 자체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었지만 GLM에 대한 얘기들 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해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외부 강의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쉬고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언제죠? 예, 7월 25일에 하도록 할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뭐는 이제 구조 방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7월 25일 다음 시간부터 구조 방정식으로 이제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